자, 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학습 목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지질시대 동안 판의 이동에 따른 대륙 분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백연어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대륙이 이동한다, 대륙 분포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계돼 가지고 이 지질시대 동안의 판이 대륙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대륙이 이동했던 속도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추정해 본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어로는 자북극의 이동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고요. 판게아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지, 그지? 그리고 로디니아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대륙의 이동 모습을 알아내는 방법. 자, 대륙의 이동 모습을 알아내는 방법. 판은 우리 지구 표면은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많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보면 이런 것들이, 그죠? 자, 이게 지금 태평양 판이고, 이 필리핀 판, 뭐 나즈카 판, 유라시아 판, 뭐 북아메리카 판 등등 수많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들은요 아주 매우 느리게 그리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느냐? 1년에 몇 센티미터. 뭐 빠른 거는 뭐 한 10cm, 뭐 느린 거는 뭐 2cm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거대한 대륙이 끼케야 몇 cm 정도 움직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자, 이렇게 판이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판과 판의 경계들이 만들어집니다. 판이 움직일 때, 자,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판과 판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또는 판과 판이 이렇게 만나는 경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오면서 이렇게 만나는 경계도 있을 수 있고, 판과 판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동하는 경계도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판이 천천히 움직임에 따라 판의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지.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 경우, 서로 멀어지는 경우, 이런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발산형 경계. 다음에 판이 서로 만난다, 수렴한다,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요. 판과 판이 이번엔 뭐 만나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움직여. 이거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어긋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판과 판이 이렇게 비스듬히 어긋나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보존형 경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판의 경계의 세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료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자, 이 선생님이 준비한 이 보조 자료를 필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잠깐 동영상 화면을 멈추고 자, 요거를 필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위에 거는 그림이니까 이거 그릴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요 부분, 요 아래에 있는 표를 일단 쫙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별표도 해 놓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중간고사에 반드시 출제될 내용이에요. 자, 화면을 멈추시고, 자, 필기부터 하신 다음에 다시 화면을 동영상을 재생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필기도 하셨죠? 네. 판의 경계의 종류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발산형 경계, 그리고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 경계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 수렴형 경계는 또 다시, 자, 섭입형 수렴형 경계, 충돌형 수렴형 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자, 발산형 경계는, 자, 판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요 해령,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는 경계예요. 멀어지는 경계. 자, 이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입니다. 상승부.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자,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죠? 자, 올라와서 좌우로 멀어지는 경계. 자, 이게 발산형 경계예요. 어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수렴형 경계는, 자, 보세요. 두 판이 서로 이렇게 한 곳으로, 자, 모이는 경계야. 두 판이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충돌하는 경계. 여기 또 빠져있네, 그지? 여기도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자, 여기는 뭐예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멘틀 대류의 하강부. 그러니까 두 판이, 자, 수렴을 해서 모여서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보존형 경계는 보세요. 두 판이 뭐 서로 뭐 충돌하거나 만나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야. 두 판이 서로 이렇게 비스듬히 어긋나는 경계입니다. 비스듬히 어긋나는 경계예요. 여기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자료를 통해서, 요렇게 생긴 게 이게 발산형 경계구나, 이게 섭입형 수렴 경계구나, 충돌형 수렴 경계구나, 보존 경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발산형 경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예요.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양쪽으로 확장되는 곳이다. 자, 여기 뭐라 그랬지?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 그랬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를 타고, 자,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이 판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는 멀어지는 경계죠? 그러니까 이 판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툭 끊어지겠지. 양쪽으로 잡아다니니까, 그지? 이 끊어지는 틈을 타고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 올라온 마그마가 분출을 합니다. 마그마가 분출을 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두 판이 뚝 끊어지면서 뭐야?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진원이 판 내부에 있어. 얕은 곳에 있어. 얕은 지진이다. 천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그마가 분출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높은 산맥을 만들어요. 그것을 해령이라 그래. 해령이라고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흘러가면서 가운데 부분은 온폭 패인 골짜기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 이 양쪽에 산맥이 있고 가운데 골짜기가 보이시죠?
이것을 열곡이라고 합니다. 열곡.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자, 판이 뚝 끊어지면서 뭐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하는데 진원의 깊이가 얕아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요. 뚝 끊어진 틈을 타고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화산활동이 일어나. 이 화산활동의 결과 뭐가 생겨요? 큰 산맥이 생기는데 이 산맥은 해저, 바닷속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생기는 해저 산맥이다. 해령. 지난 시간에 뭐 대관령, 한계령 얘기하면서 했었죠, 그죠? 해령이 생기고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움푹 패인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를 열곡이라고 한다. 이거지. 열곡. 자, 이렇게 해령과 열곡을 형성하는 발산형 경계의 예로는 어디가 있느냐? 대서양 중앙해령하고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하고 동태평양 해령이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수렴형 경계 갈게요.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자, 해양판과 네, 정정할게요. 오른쪽이 해양판이네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만나는 서비평 경계. 그리고 이건 둘 다 대륙판이야.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거 얘기할 때 오른쪽이 해양판이고 왼쪽이 대륙판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오른쪽에 있는 판이 이렇게 비스듬히 충돌한 후에 오른쪽에 있는 판이 아래로 이렇게 비스듬히 파고 들어갔죠. 요 파고 들어간 판이 해양판이에요. 왜냐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니까 무겁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개의 판이 충돌한 후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섭입한다 그래. 섭입. 그래서 여기를 섭입대라고 해요. 섭입대.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죠, 그죠? 여기를 섭입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섭입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섭입형 수렴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섭입형 수렴경계. 자, 반면에 이건 지금 둘 다 대륙판이야. 왼쪽에 있는 판도 대륙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판도 대륙판이에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면 얘는 밀도가 비슷하잖아요. 밀도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처럼 해양판이 완전히 쭉 깊숙하게 들어가는 섭입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 약간 어찌됐건 밀도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하나가 파고는 들겠지만 이것처럼 쭉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눌리는 정도, 아래쪽으로 약간 눌리는 정도로만 파고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뭐가 생기냐 하면 충돌하면서 위로 불룩하게 뭐가 산맥이 솟아올라요. 이것을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산맥. 자, 이렇게 어떤 판이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한다. 섭입한다. 다음,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두 개의 판이 충돌하면서 충돌한 경계 부위에 어떻게 위로 솟은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된다. 이거죠. 형성이 된다. 어찌됐건 두 판은 다 뭐야? 충돌하는 곳입니다. 자, 충돌해서 어떻게 아래로 내려와? 멘틀대리 하강부. 충돌해서 어떻게 아래로 내려와? 멘틀대리 하강부. 멘틀대리 하강부에 해당이 되는 수렴형 경계다. 이거예요. 지질 현상과 지형은 약간 달라요. 설비평과 충돌형이.
자, 먼저 섭입형 수렴 경계.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일단 지진은 자, 천발 지진 아까 뭐라 했지? 얕은 지진이라고 했죠?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지진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일단 두 판이 쿵 충돌을 해요. 그럼 충돌하는 이 부분에서 제 지진이 일어나겠지, 그지? 부딪히는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또 오른쪽에 있던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 들어간다. 이거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여기도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 부딪히는 거니까 지진이 이 베니오프대.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섭입대라고 했죠? 이 섭입대를 찾아낸 사람이 베니오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니오프대라고도 합니다. 베니오프대. 자, 이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해. 그럼 봐. 여기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죠? 자, 지진 중에서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 이렇게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입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다 일어난다 이거죠. 다음 화산 활동 보겠습니다. 화산 활동. 자, 화산 활동. 자, 충돌하면서 자,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 그럼 어떻게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녹으면 뭐가 돼? 이렇게 마그마가 형성돼요. 그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해요. 그래서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 자, 다음 충돌형 경계는요. 여기는 충돌하니까 당연히 지진이 발생해. 여기서 발생한 지진은 뭐겠어요? 얕은 곳이니까 천발 지진이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살짝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생긴다 그랬지, 그지? 이 부분을 따라서도 역시 지진이 생기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해. 이게 신발 지진이라고 할지 중발 지진이라고 할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여기처럼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님도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이 부분이 뭐 천발지이냐 신발지이냐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어찌됐건 두 판이 충돌하니까 지진은 발생을 한다. 다음에 두 판이 쿵 충돌하면 이게 심한 압력을 받잖아요, 그죠? 압력을 받으면서 이 지형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이 변성작용을 받아요. 그래서 변성암이 형성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두 판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위로 볼록 뭐가 올라와? 습곡산맥이 올라와요. 습곡산맥. 아까 요거 빠뜨렸다, 그죠? 네, 자, 섭입형 수렴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자, 일단 해구 설명할게요. 해구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 해구예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쿵 충돌했을 때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한다 그랬지? 이렇게 아래로 쭉 섭입하고 내려가면서 움푹 깊은 골짜기가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골짜기가 요렇게 생겨요. 선생님 아까 이쪽에서도 발생한 경계에서도 이렇게 해령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생긴다 그랬어, 그죠? 자, 여기는 뭐라 그래? 열곡이라고 한다 그랬고, 자,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생기는 요 골짜기는 해구라고 해요. 해구. 네, 명칭이 다릅니다. 열곡은 뭐 그렇게 이 골짜기의 깊이가 깊지 않은데 이 해구는 골짜기의 깊이가 아주 깊어요. 아주 깊어요. 우리 전 시간에 음양측신법 자료 해석하는 탐구활동에서 이 해구가 잠깐 나왔죠. 그때 마리아나 해구가 나왔었는데 깊이가 한 10,000m, 한 10km 정도 된다 그랬지. 이 해구의 깊이가 한 10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해구가 형성이 되고, 자, 호상열도는, 자, 여기서, 자, 아까 해양지각이 섭입대를 따라서,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깊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녹는다. 그죠? 그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해서 뭘 형성하겠어? 마그마가 분출하면 화산섬을 형성하겠죠? 그 화산섬들이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모양, 요런 모양을 호의 모양이라고 하죠. 요렇게 부채꼴의 호의 모양으로 섬들이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호상열도.
자,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는 지금 표현되지 않았는데, 섭입형 수렴 경계에서도요, 두 판이 충돌한단 말이야. 두 판이 충돌하면, 자, 이 충돌한 부분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을 받으니까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뭘 만들어? 여기처럼 습곡산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습곡산맥을 형성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 호상열도와 습곡산맥은 같이 생기지 않아요.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섭입형 수렴경계 지역은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섭입형 수렴경계는 해구와 습곡산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해구는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야.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섭입형 수렴경계에서는 해구는 무조건 만들어져요. 무조건 만들어지고, 지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어떤 곳은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해구와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세계 지도를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지역들을 구별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렴형 경계까지 마쳤고, 자,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난다. 어긋나니까 뭐 마그마가 분출하거나 판이 섭입해가지고 마그마가 생성돼서 분출하거나 이런 마그마 활동은 없어요. 마그마 활동은 없어요.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아, 이 지역은. 그러니까 판이 생성되지 않죠. 그죠?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으니까 판이 생성되지 않아. 또 보세요. 뭐가 이렇게 섭입형 경계처럼 뭐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잖아, 그지? 파고 들어가 밑으로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판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지도 않아요.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그마의 활동이 없어. 판도 소멸되지 않아. 자, 이런 것이 보존형 경계의 특징입니다. 자, 마그마 활동이 없다 그랬으니까 화산 활동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지진은 발생해. 자, 보세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그죠? 어긋나면서 이 판 내부에 진원이 있어요. 즉, 얕은 지진.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판이 어긋나면서 생긴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변환단층. 원래 이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형이 끊어진 지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끊어진 거죠. 이렇게 있다가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판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끊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생긴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예들은 선생님이 요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죠? 발사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특징을 우리가 알았고, 그 예가 되는 지역들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위치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판의 경계들 중에서 여기 지금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죠. 여기는 우리 책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이 지도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A. 자,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충돌형 수렴 경계죠. 대륙판인 인도판과 대륙판인 유라시아판이 충돌해서 여기 세 개의 지붕이라고 하는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충돌형 수렴 경계 지역인 히말라야 산맥. 자, B는 여기가 우리나라죠. 여기 일본이죠. 네, 일본 해구예요. 일본 해구. 태평양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대륙판인 유라시아판과 충돌해서 여기 이제 섭입대가 형성되는 거지. 얘가 이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섭입대가 형성이 되면서 움푹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를 일본 해구라고 합니다. 여기 일본이 이렇게 섬이잖아, 그지? 섬인데 보세요. 이렇게 부채꼴의 형태 호의 모양을 이루고 있지? 바로 일본이 대표적인 호상열도예요. 호상열도, 일본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자 서비평 수렴 경계에서는 해구는 무조건 생기고 어떤 지역은 호상열도, 어떤 지역은 습곡산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지역은 일본 해구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는 지역이에요. 다음 C. 자 C 여기죠. 이 지역. 자 C는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동태평양 해령.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겠죠? 이게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태평양. 여기가 대서양, 여기가 인도양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해령이다.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 다음 D. 자 D는 칠레 페루 해구예요. 이게 지금 남아메리카잖아요. 그죠? 자,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서쪽을 따라서 칠레와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그 이름을 따가지고 칠레 페루 해구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여기 나즈카판이라고 해요. 나즈카판. 역시 해양판이죠. 해양판인 나즈카판이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과 충돌하면서 밀도가 크니까 얘가 밑으로 이렇게 섭입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해구를 만들고요. 자, 여기는, 자, 보세요. 해구와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는 그러니까 호상열도는 없어요. 해구와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남아메리카 서쪽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을 이걸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데스 산맥이 바로 해양판인 나즈카판이 밀어서 솟아오른 산맥이에요. 그래서 해구와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이 지역은요. 변환단층 지역이야. 변환단층 지역. 자, 이렇게 좀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세로선이 이게 해령이에요. 해령과 해령을 잘랐지. 잘랐어. 여기 변환단층입니다. 보존형 경계. 비스듬히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다음 F 갈게요. 여기는 자 이게 아까 대서양이라 그랬죠? 대서양 한가운데 길게 뻗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역시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죠? 대서양 중앙해령. 자,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 해령이야. 요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쭉쭉 나 있는 게 이게 뭘까? 이게 변환단층이에요. 변환단층.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게 해령이고 가로 방향으로 해령을 자른 게 이게 변환단층인 거예요. 자, 여기 G는 하지 않겠습니다. G는 자 삭제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H 북아메리카 대륙이지. 자, 여기는 자 요 그림이 실제로는 살짝 더 이렇게 대륙 쪽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대륙 쪽에도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자, 여기도 보면 이동방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고 비스듬히 어긋나고 있죠? 이런 경계를 뭐라 그래? 보존형 경계. 여기의 지역 명칭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위에 선생님이 설명한 이 판해 경계의 세 가지 종류, 여러 가지 특징들, 지질 현상들을 아셔야 되고요. 지도에서도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이지.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얘는 어떤 경계에 해당돼? 충돌형 수렴 경계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고요. 여기가 일본 해구야. 일본 해구고 일본은 호상열도야. 해구와 호상열도를 만든다. 여기는 서비평 수렴 경계구나. 여기는 보존형 경계구나. 동태평양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구나. 이건 변환단층이네. 보존형 경계구나. 여기는 해구와 안데스 산맥,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지역이지 서비평 경계구나. 여기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도상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경계에 해당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아니고요. 자, 이래서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이 판의 경기의 종류에 대한 것을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어때 지금 페이지는 한 페이지인데 어때 시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죠? 판의 경기의 종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책에는 지금 그림상으로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잘 필기해 놓은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자, 다음 21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판에 속해 있는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판이 이동을 한 그 과거 대륙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고지자기를 연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고지자기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지, 그지? 자, 지금 이 그림은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대륙의 모습이 대륙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미술실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이것은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요 5억 년 동안 지구 자기장의 북극인 자북극이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이 자북극 이동 경로가 두 개로 나타나는 것은 대륙이 이동하였음을 뜻하고 이를 거꾸로 추적하면 과거 대륙의 이동 모습을 알아낼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이건 이제 뭐냐면, 5억 년 동안 지구 자기의 북극이 이동한 경로를 나타내는 거야. 지구 자기의 북극은, 우리부터 이제, 우리 나침판을 했을 때 N극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 자기의 북극은요, 서서히 움직여요.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지, 간단하게. 왜 움직이느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외핵의 대류라 그랬지, 그지? 이게 외핵에서 대류 운동이 서서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 자기의 북극의 위치도 계속 변해요. 자, 이 파랑색은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지구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야. 지구자기 북극이 1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고 2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고 3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고 이런 뜻이에요. 현재는 지구자기 북극이 여기라는 거야. 다음에 이제 빨강색은 이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지구자기 북극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측정을 했더니 1억 년 전에는 지구자기 북극이 여기 있었고 2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고 3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고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구의 지구자기 북극은요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자기 북극은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자석에서 N극이 두 개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구자기 북극에서 지구 자기장에서 지구 자기 북극은 반드시 하나야. 근데 보세요.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에서는, 즉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에서는 이게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이죠. 이게 지금 유라시아 대륙이네요. 이게 지금 인도고요. 여기 지금 영국이 있네. 그러니까 이쪽이 유럽이라는 거야. 이쪽이 아시아네.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에서 과거 5억 년 동안에 고지구자기 북극의 위치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저 어떻게 돼? 1억 년 전에 두 개라는 거지. 지구자기 북극이 두 개, 2억 년 전에 두 개, 3억 년 전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개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위치는 현재와 같은 자리가 아니었다. 2억 년 전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러면 과거의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뭘 보고 알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치? 동일한 시대에는 지구자기 북극이 하나였으니까 얘와 얘를 이렇게 겹치면 되겠죠. 얘와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같은 시대에 고지구자기의 북극은 반드시 하나다. 즉,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자기 북극을 이렇게 일치를 하려면 대륙을 움직여야 돼요. 대륙을 움직여야 돼. 대륙의 위치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구자기 북극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대륙을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5억 년 동안에 고지구자기 북극의 위치를 최대한 하나가 되게끔 겹쳐봤더니, 자 보세요. 북아메리카 대륙과 이게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 그죠? 아까 이 부분 유럽이 어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어떻게 있었다?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지구자기의 자북극 이동 경로를 통한 대륙 분포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지금 한 페이지 반 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판의 경기와 종류. 복습 한번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1페이지에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모습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